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 왜 안 풀려? 안 풀리는데? 그럼 잡아줘. 그거 아닌 거 같아. 이거를 돌리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네. 와, 진짜 어설프다. 아니, 이거 됐다. 돌려봐. 됐다. 오케이. 너무 휘었어. 됐어? 어차피 무거워가지고. 아, 잠깐만. 안돼, 목 디스크 걸리지 마세요. 제가 목 디스크야. 잠깐만. 됐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죄송합니다. 드디어. 오늘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앞으로는 강남에 절대 차를 안 끌고 오는 걸로. 일단 갑자기,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얘네 둘이 이걸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옛날부터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준호랑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준호도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계속 이게 미뤄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은 차라리 인스타로 테스트 방송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적성에 맞으면은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으로 좀 옮겨가면서 디벨롭을 시켜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그 테스트 방송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조금 딜레이가 돼서 딜레이가 많이 됐죠. 네. 오늘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저는 오늘 아까 전에 강남 쪽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강남 쪽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준이 형 집으로 넘어오는 거였는데 이제 진짜 한 5km? 5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원래 이제 평상시 5km 정도면은 차가 안 막히면 한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1시간이 걸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네, 이렇게 세로로 해놓으니까 잠깐만, 렌즈 한번 닦았나요? 진짜? 이렇게 세로 하니까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프레임에 들어오게 되거든. 뭘 건든 것 같은데? 아니다. 끊긴다는데? 아까 전에 내가 닦을 때 뭐 해가지고 무슨 같은데. 지금도 끊겨요? 지금도 끊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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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렌즈가 안 잡혀. 이거 댓글이 웃기네. 야, 지금 저건 안 읽겠습니다. 끊기는 지금 괜찮죠?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봐래.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저번에 고민거리라고 해야 되나? 사연 막 이런 것들을 질문 그런 것들을 한번 한준 형이 이제 받아가지고 정리를 좀 한 게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뭐 가볍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연이 끝나면 뭔가 이제 남기시는 댓글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대화를 한번 가볍게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사연을 그냥 읽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사는 16살 홍유나입니다.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사실 제 꿈은 댄서예요. 하지만 제가 사는 곳에는 춤출 기회도 많이 없고 그래서 댄서를 하러 한국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세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지금부터 실력을 키우고 싶어요. 부모님은 댄서는 돈도 많이 못 벌고 직업이 아니래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만 부모님 말은 들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제 댄서 꿈에 대해서 말을 다시 못 꺼낼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이 좀. 자, 지금 이 어머니 분께서
제 옆에서 멀쩡히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제이호를 한순간에 무직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자, 좋은 직업이 아니다도 아니고 댄서는 직업이 아니다 그냥. 근데 이거에 있어서는 이제 뭐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사실 이제 이런 댄서 쪽 이런 씬 문화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끊긴데 자꾸 왜 끊기지? 왜 끊기지? 와이파이가 있나 여기? 와이파이? 몰라.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댄스 씬에 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이 춤으로써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 문화를 모르니까 그쪽 문화를. 그래서 정말로 댄서가 꿈이고 정말로 하고 싶다면 이쪽 문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작정 그냥 춤추고 싶어요. 저 그래서 한국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쪽 문화를 모르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춤을 추고 싶으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얘기한 거가 전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정말로 진심으로 꿈이라면 차근차근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미래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저께도 원피스를 봤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실사화를 해가지고 원피스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꿈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되게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또 꿈을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숨기고 그리고 꿈을 참고 내가 해야 되는 일만 해야 된다면 사실 이제 행복한 생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에 있어서는 정말 공감이 되고 해보고 싶은 건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인데 우리가 시작 지금 초반이니까 조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얼마나 길게 오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질문이나 사연이 왔을 때 그 사연 하나 가지고 진짜 여기저기 이렇게 튕기고 뭐 어디 점프했다가 조금 잠깐 주제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준호가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댄서는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해? 난 너무 좋은 직업이라 그래? 뭐 이거랑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봐봐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좋은 직업은 너가 봤을 때 뭐야?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정말 직업이다. 이제 뭐 좋은 직업을 가졌다라는 거는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사람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좀 많이 현실적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보통 이제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는 조금 1차원적인 생각일 수 있는 게 정확히 좀 더 얘기하자면은 인풋과 아웃풋 대비가 밸런스가 맞는 그게 좋은 직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너라고 하지 않을게. 너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공사판에서 되게 힘든 노동을 하는 일을 해. 근데 하루 종일 뭐 예를 들어서 16시간 일을 해가지고 뭐 200만 원을 받는다 치자. 근데 뭐 어떤 인기 강사는 뭐 1시간만 수업을 해도 50만 원이 나와. 그러면 일단 그 아웃풋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돈으로 봤을 때는 이 전자의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인풋이 그렇지. 되게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이 나와야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인풋이 많은데 아웃풋이 뭐 조금 나오면은 그거는 소위 말하는 워라밸이 망가지거든요. 워크만 있고 그냥 라이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소득이다 이러고 뭐 좋아할 수 있어도 과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되냐 이거지. 근데 댄서라는 직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은 직업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저도 뭐 댄서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주변에 댄서들을 많이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고 들어가는 에너지가 되게 많아요. 그 에너지란 심리적 에너지 그리고 플러스 신체적 에너지 이 두 가지 노동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직업인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못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은 너무 공감돼. 돈을 진짜. 많이 못 벌어요. 물론 뭐 이렇게 준호처럼 이렇게 한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또 경력이 또 탄탄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잘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준호나 뭐 영재 같은 그런 친구들은 지금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같은 그 선상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축구로 따지자면은 물론 이게 분야가 비교는 안 되지만 축구로 따지자면 제 생각에는 뭐 영재나 준호 이런 친구들이 뭐 호날두 뭐 그런 급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지금 뭐 1년 계약해서 뭐 몇천억씩 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로 비교했을 때는 댄서라는 직업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직업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멋있는 직업인 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요즘에 또 이제 예전에는 사실 댄서라는 그런 직업 자체가 굉장히 인정을 많이 못 받았었던 그런 시기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부터 저희는 춤을 춰왔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댄서라는 직업이 정말 박수를 받고 있고 정말 멋있는 직업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방송도 있을 거고 또는 SNS도 있을 거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댄서라는 직업이 정말 인정을 받고 있는 요즘이라서 전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앞으로 더 이제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댄서들이 더 멋있는 씬을 만들어야지 더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좀 더 잘 맞는 그런 씬이 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개인적으로 댄서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로 노력하고 있고 더 멋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고민은 이런 댄서에 대한 문화 그리고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영역대를 정리를 해서 부모님과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냥 무작정 춤추고 싶어요. 저 한국 갈 거예요가 아니라 먼저 설명을 해줘야지 인정을 해줄 수 있고 지원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차분히 이제 해결해 나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뭔가 1차원적으로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래가 아니고 단계별로 설득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맞아. 그거는 허락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도 지금 얘가 이거에 미쳐 있구나, 이걸 서포트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본인이 노력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나 좀 더 깊게 들어가도 돼?
아니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왜냐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뭔가 말이 할 말이 많구나. 되게 많아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뭐 만약에 유튜브 팟캐스트 막 뭐 이런 그래도 거 되죠. 하면, 나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럼 너무 딥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아 근데 이제 제가 뭐 준호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팟캐스트 뭐 이런 거의 방향은 당연히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과 함께 유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도 팟캐스트를 이제 왜 예전에도 준호한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팟캐스트가 내 삶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일부분이 됐거든. 거기서 내가 배우는 게 너무 많고. 근데 물론 내가 뭐 코미디 팟캐스트도 듣기는 해. 그런 거 들으면은 진짜 2시간 동안 진짜 가벼운 얘기만 해. 그래서 그냥 웃고 떠드는 거야. 생각 없이 듣고. 생각 없이 듣는 거. 근데 진짜 한없이 미친 듯이 깊게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 근데 거기서도 나는 이제 배우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도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자 이번에 내가 읽을게. 오케이. 형이 먼저 대답해줘. 오케이. 자 어떤 분께서 보내신 글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 와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관심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에 새롭게 도전해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와 이건 진짜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거는 진짜 잘 생각해야 돼. 진짜 너무너무 왜냐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거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함부로 막 그럼 그냥 우리가 함부로 아니 즐거운 일 찾으세요. 뭐 퇴사하시고 뭐 더 재밌는 일 많으니까 뭐 날개를 펼치세요. 이거는 진짜 절대 그치. 그거는 좀 무책임한 말일 수 있고 이런 거는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진짜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아? 준비됐어? 너무 깊게는 말고 살짝 라이트하게 하자. 오케이.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에 되게 잘 알아야 돼. 왜냐면은 순간적인 감정일지.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20대, 30대 안에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스킬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너 주변에 이렇게 팩폭 해주는 사람 있어? 형. 나 말고. 나도 막 그렇게 세게 하진 않잖아. 뭐 영재도 팩폭을 해줄지, 그치. 근데 이제 팩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자기 객관화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30대가 넘어가고 이제 40대가 되잖아? 그러면은 40대면 이제 완전 그냥 다 큰 중년이잖아. 중년의 사람한테 누가 팩폭을 하냐? 그치. 누가 잔소리를 하겠어? 그런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잔소리를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굳어버려가지고 그냥 평생 가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근데 이제 왜 자기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라고도 할 수 있지. 자기 객관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 일을 그만뒀을 때 과연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중요한 거고 내가 다른 일을 과연 부지런히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그만둔다면은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일이 정말 자기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그 정도의 어떤 근성이 있는지 내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지 그런 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욱해서 퇴사를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백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재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후회를 하게 되거든. 나 그냥 그 직장 계속 다닐 거야. 그치. 그때부터는 진짜로 그치. 굉장히 어두운 곳으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돼 있는지, 내 주제를 잘 아는지, 내가 이걸 그만둬도 딴 거를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가 파악이 돼야 되고,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직 40대가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가족이 없고 내 몸뚱아리 하나만 챙겨도 되는 상황이면은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의견은 그렇지. 아직은 도전을 할 수 있는 나이고, 심지어 막 1년 후에 나 거기 계속 있었어야 돼. 나 진짜 이제는 뭐 끝났어.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재취업도 안 돼. 그 어두운 시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그 나이 때에는. 근데 40대에는 딛고 일어날 힘이 사실 부족하지. 그때는. 난 그렇게 생각해. 일단 저는 이 글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게, 아까 전에 뭐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서 다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서 새로운 안정적인 것보다 좀 새로운 일을 찾을까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드리고 싶은 말은, 저 같은 경우에도 춤이 너무 좋고 지금 어찌 보면은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었던 그런, 저는 진짜 어릴 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내 안무를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 라는 꿈을 항상 꾸고 잠이 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어릴 적 꿈이 지금은 이루어졌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정말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꿈을 이뤘어도 이 춤이 싫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매주 안무를 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디렉을 만약에 봐야 된다면 그런 디렉에 대한 부담도 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춤추기 싫다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로 하루에도 한 두세 번 진짜 한 적도 있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게 직업이 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근데 그거를 아까 한준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버틸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근성이 있는지가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반대로 나이를 떠나서 정말로 실제로 진짜 나이를 말씀하신 건 정말 현실적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를 떠나서 진짜 그런 것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순간, 그리고 또 본업이 되는 순간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그럴 때마다 춤이 정말로 힘들어지고 춤추기 싫어질 때마다 그 춤이 다시 재밌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이런 스타일 안무를 짜볼까? 요번에는 이런 걸 연습해볼까? 요번에는 콜라보레이션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옷을 다르게 입어볼까? 지금 그 일이 싫어져서 그냥 무작정 계속 똑같이 계속 그렇게 싫어진 상태에서 춤을 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춤이 다시 재밌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예체능 쪽에서 그런 예술 쪽에서 일을 해서 좀 더 이게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직장에서도 분명히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물론 노력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즐겁지 않다면 먼저 이 일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너는 그렇게 춤이 싫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시간이 정말 달라요. 그냥 감정에 따라서 다르고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른데, 진짜 길었을 때는 정말로 한 1년 이상이 간 적도 있고, 요즘에는 짧으면은 진짜 한 일주일? 또는 한 2, 3일 정도? 왜냐면은 안무를 매주 짜니까 그 창작할 때마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 나 왜 이렇게 뭔가 좀 아쉽지? 뭔가
재미없지? 뭔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계속 체인지를 하려고 좀 리플레시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기가 짧다면은 막 뭔가 짜증 났다가도 갑자기 연습실에서 안무가 잘 나오면 바로 다시 또 행복해지고 다시 그렇지, 회복이 되고 그렇지. 그런 짧은 주기도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 좀 그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길게도 가는 거고. 너무 길게도 간 적도 있고 진짜 길면 1년 정도도 간 적도 있고. 맞아. 근데 그런 그 작은 그런 딥들을 극복하는 게 결국엔 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되는 순간 그게 저주에 걸렸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어떤 내가 가장 맞아. 싫어질 수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애증인 건데 가장 자기가 증오하는 그런 게 되기도 하니까. 맞아. 그래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내가 읽어볼게. 감사합니다 유유. 이거까지 이모티콘. 그리고 좋아하는 춤을 추시며 행복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이 길이 맞나?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 말씀드렸다. 이 길이 맞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방황?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혹시 지금도 그런 고민 하시나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커버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해외에서 활동하실 좋은 조건과 기회가 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여기 가로치고 엄청난 성공은 없지만 대신 가족이나 친구 등 떨어져 살아야 할 수도 있다. 가로. 이거는 뭐 이것도 내 읽어주세요. 제이모 얼굴 천재 춤짱이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팬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해주세요. 소원이래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게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커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해외에서 활동하실 좋은 조건과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는 형이 답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거는 내 최종 목표이자 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고민 없이 하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만약에 혼자 활동을 했었다면은 저도 고민 없이 바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스트라이크라는 이제 가족이 저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그런 가족이거든요. 뭐 한준이 형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어찌 보면은 저스트라이크라는 크루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왔었던 크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루가 없었다면 그런 가족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이런 기회가 오더라도 먼저 팀원들과 얘기를 진지하게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또는 이제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냥 혼자 결정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오랫동안 너를 지켜와 본 결과 너는 안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준호가 이제 실제로도 해외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장기 체류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출장을 자주 갔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도 가끔씩 가죠. 근데 그냥 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뭐 홈식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되게 강했거든. 내가 항상 뭐 너가 문자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던 것 같아가지고 뭔가 너는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만약에 가더라도 장기 체류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제 성격상 그냥 뭐 진짜 길면 한 달, 두 달 정도까지는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1년, 2년 동안 해외에 있는다라고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성격상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이거는 얘기할 필요 없겠다. 얘기해 좀. 굳이 뭐. 여기 이번엔 내가 안녕하세요. 고민 사연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와,
저는 응급실에서 야간 당직으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관심만 가져오던 춤이었습니다. 운 좋게 비번인 날은 비번이라는 건 이제 출근 안 하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운 좋게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절크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한 날이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소중한 시간으로 땀 흘리시며 짜오시는 수업일 텐데 너무 쉽게 소비하는 건 아닌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학원에서 춤을 배워도 괜찮은지 고민이라 사연을 보냅니다. 이분은 조심스러우시구나. 굉장히 성격이. 이분은 근데 지금 너무 이타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응급실 야간 당직이 굉장히 하이 스트레스 그렇죠. 환경이거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왜냐면 응급실이 물론 당연히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취객들도 되게 많아. 그치.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세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상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공간이야. 그러면은 비번이면은 사실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텐데도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춤을 추기 위해서 와. 그 날을 희생해서 오시는 거잖아. 정말 대단한 거지. 이거는 사실 뭐 박수 받을 만한 거지. 박수 받아야 진짜. 될 일이고. 그리고 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자기 춤을 잘 못 따라하는 학생을 보고 쟤는 내가 열심히 짜온 안무를 저따구로 하네? 쉽게 소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은 저는 없을 거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전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있다면 전혀 그건 없어.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된 진짜. 거고. 그거는 오히려 본인이 열심히 짠 안무를 와가지고 소비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죠. 네. 그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거를 소비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더 힘든 일이거든요. 댄서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소비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로 감사한 거고 정말 박수받을 만한 그런 어찌 보면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로 정말 대단한 행동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재밌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도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거 갖고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죠. 절대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고민이 아닙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자, 또 이 회사에 관련된 고민입니다. 이번엔 제가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10년째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할지 이곳에 계속 있어야 할지 계속 비슷한 업무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커리어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거의 대부분은 거의 진짜 직장에 대한 고민과 좀 그런 스트레스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이 이제 예체능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예체능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세작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 경험상.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러면은 뭐 경험해보세요. 다른 곳에서 되게 편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런 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왜냐면은 계속 비슷한 업무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게 결국에는 일이거든. 어떤 일이든 간에 계속 비슷한 업무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맞아요. 그게 사실 대부분의 일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즘 사실 취업이 되게 어렵단 말이야. 뭐 취업은 항상 어려웠지. 항상 어려웠는데 요즘은 내가 최근에 뭐 통계를 봤는데 대학 졸업자 4명 중에 1명이 일을 안 하고 있대.
그리고 나머지 3명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대학교에서 전공한 분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지금. 근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퇴사를 했다가 재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심리가 일을 하기도 싫은 거야. 왜냐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가정을 꾸리고 뭔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게 보였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가 1년 365일 뭐 뼈 빠지게 뭐 상사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일을 해봤자 내가 집을 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지. 허무하고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기보다 어떤 명확한 비전이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곳으로 이직 혹은 뭐 다른 일을 하시기 전에 최대한 내가 이 일을 혹은 이 직장에서 떠났을 때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 한구석을 뜨겁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런 거를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공감돼. 왜냐면 후회하면은 좀 그거는 너무 슬퍼지니까. 맞아요. 진짜로. 좋아? 저도 한준이 형 말에 너무 공감이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조심스러운 그런 고민이라서 저희가 그냥 쉽사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실 경험 삼아 말씀드리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크루를 13년간 지금 거의 연수로는 그쵸 10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13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냥 일반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감사하게도 다양한 많은 경험을 했는데, 물론 춤을 춰오면서 진짜 저런 스타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스타일도 해보고 싶다, 다양한 사람들이랑 춤추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집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저희 팀이 전 개인적으로 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이제 안정이 드는지를 그때 많이 느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직장을 다니시면서 물론 이제 저는 공감을 100% 못하겠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근데 이제 분명히 다른 쪽으로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무조건 안에다 두고 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아, 머리 감은 지 얼마나 됐냐고? 아까 감았어.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뭔가 솔루션을 그래도 뭔가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 본인이 2030에 속해 있고, 그리고 본인이 빚이 없고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가족이 없다면 저는 과감하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실패를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은 뭐 20대 30대는 실패를 하더라도 딛고 일어설 힘이 있고 그게 굉장히 큰 경험이 되고 걸음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본인이 본인을 잘 알아야죠. 다음 내가 읽을게. 안녕하세요 엠준님, 뒤늦게 인스타 라방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엠준님께 궁금한 점, 혹시 절크 활동에 복귀할 예정은 있으신지요?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쌤께 궁금한 점은 형이 읽어줘. 포쌤께 궁금한 점, 자, 3개가 있는데 최근 수업 안무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안무는 무엇인가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수업 안무 중에 만족이 안 된다는 안무가 있다고 이따끔씩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엔 진짜로 다 너무 좋아서 어떤 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까요? 이런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제 만족인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사실 제 스스로에게 만족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좀 항상 안무를 창작하거나 춤을 추거나 그리고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 영상을 보거나 그러면 항상 아쉬움이 가장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상을 보면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건 내 자신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하는 게 먼저 보이는 것보다는 못하는 게 먼저 보이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게 잘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을 쉽게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안무 중에 마음에 드는 안무가 딱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근데 뭔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춤을 출 때 오늘은 뭔가 좀 음악에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 오늘은 뭔가 춤을 좀 더 편하게 췄던 것 같아. 좀 이런 것들은 좀 있긴 있는데 안무 작품에 대한 만족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가수나 댄서 3명이 있다면 3명? 꼭 3명이어야 되나요? 오케이. 이거를 탑 3로 갈래? 아니면 그냥 순서 상관없이 공동 1등이야? 공동 1등. 공동 1등. 공동 1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춤을 추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건 솔직히 말해서 가장 첫 번째는 영재죠. 왜냐면 저를 춤추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이제 붙잡아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스승의 날 때 영재한테 연락을 해요. 고맙다고. 정말로. 왜냐면 춤추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그런 영향을 많이 준 건 영재. 그 다음에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코레오그래피가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브라이언 푸스포스를 굉장히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안무도 굉장히 많이 땄었고 그 분을 닮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따라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 듣는 법이라든지 표현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 개인적으로 크리스 브라운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뭐 음악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리스펙하고 좋아하지만 그 분의 그냥 분위기? 그냥 옷 입는 거라든지 무대 위에서 하는 그런 쇼잉이라든지 좀 그런 제스처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뭐 라이브 영상도 굉장히 많이 챙겨보고, 그렇다고 이제 크리스 브라운의 영상만 많이 챙겨보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뭐 리안나라든지 뭐 이제 팀브레이커라든지 굉장히 많은 가수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크리스 브라운의 그런 분위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좀 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 실제로 브라이언 푸스포스가 크리스 브라운에게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죠. 맞아요. 진짜 많이 받았죠. 그냥 뭔가 좀 그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 너가 봤을 때, 이거는 내 질문인데, 영향을 받은 댄서 말고 그냥 너가 생각하는 탑 3는 누구야? 그냥 실력적으로. 실력적으로? 혹은 그냥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댄서, 그러니까 우리 씬에서, 다른 씬 말고 안무 씬에서 탑 3를 꼽는다면 공동 1등으로. 난 개인적으로 그 로얄 패밀리의 누구? 로얄 패밀리의 그 리더 성함이 어떻게 됐지? 뭐 펠스코벨? 페리스 고벨. 펠스코벨. 그리고 네. 그리고 일단 이건 너무 힘든 건데. 힘든 질문이야? 좀 어렵긴 하지. 힘든 질문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션이랑 키언이랑. 그분들은 그쵸. 왜? 레전드죠. 이거 반칙이야 이거? 반칙이죠. 왜? 탑 3 올타임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션, 키언이, 영재. 이렇게 3명을 꼽으려고 해.
왜냐면은 사실 브라이언 푸스포스나 뭐 이안 뭐 이런 애들도 잘하는데 대회 경험이 없잖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대회 어디 나가가지고 우승을 한 그런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역이 있잖아. 뭐 창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나는 솔직히 이안이나 뭐 브라이언이나 이런 애들이 영재보다 더 위라고 보는데 근데 영재는 어쨌든 간에 한 크루를 이끌어가지고 그치.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이거는 또 다른 결의 재능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거를 되게 높게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재가 나는 충분히 거기에 낄만 하지 않나. 여기 영재가 없는데 영재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네. 그러게. 기분 나쁘게. 그러게. 빨리 넘어가자. 오케이. 이거 너 할래? 자, 이건 뭐 내 이름 굳이 안 할 테고. 먼저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고민 보내봅니다. 호떡이자 절편인 K 직장인입니다. 또 직장.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고민들의 퇴근하고 나서 혹은 휴일의 일상에서도 이어져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일과 일상이 잘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분은 일과 일상이 잘 분리되는 편인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나보다 너가 답변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로 뭐라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음악을 많이 안 들어요. 평상시에 음악을 좀 많이 안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드라이브 할 때라든지. 그 약간 심리적인 배터리를 너가 지금 좀 아끼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냥 쉴 때 또는 뭐 그럴 때 음악을 들으면 항상 이거에 안무 어떻게 짜지? 그렇지. 직업병인 거지. 이거에 안무 짜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실 음악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되게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쉴 때만큼은 음악을 듣는 걸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어디를 이동할 때라든지 또는 뭐 몸을 풀 때라든지 또는 그럴 때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는 어디를 놀러 갔다. 근데 거기에 배경과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또는 뭔가 이런 분위기를 얻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음악을 정말 항상 듣는 편인데 집에서 누워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누워있거나 집에서 그냥 쉴 때, 정말 쉴 때는 그냥 음악을 좀 잘 안 듣고 좀 뭔가 다른 영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일과 일상생활이 좀 분리를 시켜놓는 도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일을 하고 있는 일터와 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항상 적어도 차를 타고 한 20분 30분은 가야 되는. 왜냐면 그 근처에 있으면 뭔가 자꾸 나가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자꾸 나가서 몸을 풀어야 될 것 같고 안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떨어져서 좀 잠을 자고 일찍 나가서 좀 연습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좀 일과 일상을 좀 분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